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도 투자는 이어가야 되겠죠? 김용태 1급 종목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수익률 저격수 김용태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익률 저격수 김용태입니다. 네, 오늘도 김용태 매니저님과 함께 1급 종목 단 한 종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과 시장의 관심과 돈이 몰리고 있는 수급까지 저희가 분석해서 단 한 종목 마지막에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1급 종목으로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동국산업인데요. 수익률이 벌써 3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해야 할 구간일까요? 동국산업이 어제부로써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하고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당연히 제가 익절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좀 수익을 좀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좀 장기적인 투자를 좀 원하다라고 하시면은 일부분은 수익을 좀 챙기시고 일부분은 보유하고 있다가 차후에 반등했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해도 괜찮은 모습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반도체가 아니라 그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수혜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받으면은요. 큰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국산업 절반은 수익 실현, 절반은 가져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STI고요. 수익률 14.9%를 벌써 돌파하면서 목표가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시작하자마자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또 이 39,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HBM용 리플러 장비를 또 양산을 한다라고 소식을 밝히면서 주가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상했듯이 신고가를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도 훨씬 더 2차 상승이 유력이 되는데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일단 챙기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고요. 만약에 재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조정받았을 때 다시 재진입하는 거를 권유해 드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나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도 홀딩해서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전고점 부분을 전부 다 돌파해 놨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수익 종목도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매수했던 TF인데요. 벌써 수익률이 10%를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장중에 지금 11%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반도체 업종들이 워낙에 또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어저께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또 갱신하면서 국내장들이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나 하는 의아해하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TF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매물벽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본다면 직전 고점 라인까지 48,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48,000원 돌파할 때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정과 수급은 뭐가 있을지 먼저 오늘의 일정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 SDI입니다. 일단 지금 인터 배터리가 개막한 가운데 삼성 SDI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저께 너무나 핫했던 배터리 내용이었기 때문에 삼성 SDI 최인호 사장이 이제 어제 내년부터는 46파이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갖고 삼성 SDI가 장중에 13%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 후발주 관련된 종목들이 뒤늦게 또 따라가는 흐름을 또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들이 또 2차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또 시소 게임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46파이 배터리는 지금 어제 뉴스가 나왔지만은 작년도 8월에서도 한번 뉴스가 나왔던 내용들이었어요. 사실 이 삼성 SDI가 작년도 8월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미 46파이 배터리를 이미 GM에다가 샘플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샘플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는 좀 이슈를 타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관련된 배터리 업종들이 강한 시세를 타고 또 수익을 봤던 기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46파이에 대한 배터리들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4680, 4695 이렇게 4680, 4695 좀 작은 배터리들은 뭐 중소형 차들이라든지 스포츠카 이런 차들의 차체가 낮은 차량에다 또 사용될 거고요. 46110이라든지 120 같은 이제 큰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체가 높은 차들에게도 사용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금 업황이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삼성 SDI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LG 엔솔이 또 이번 8월 달에 배터리를 양산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왔고요. 이번에 SK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충전 속도를 또 축소시키는 기술력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터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매집해 나간다라고 하면은요. 수급이 어차피 섹터별로 돌기 때문에 수급만 이전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큰 반등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보다 더 먼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삼성 SDI 관련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일정 관련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TCC 스틸, 상신, EDP, 한농화성 모두 다 이 삼성 SDI 소재 부품 관련주들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TCC 네. 스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TCC 스틸은 제가 항상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지난번에도 일정 부분에서도 TCC 스틸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고 또 원통형 배터리에서 가장 대표적 대장주 역임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소 좀 갭을 띄우면서 다소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아직까지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지난달에서 여기서 급등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LG 엔솔이 4680 배터리를 8월에 양산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그러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이때 이제 단기 악재가 또 나오면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일부분 매도하면서 이제 악재가 좀 발생했지만 이 자리 어제에서는 또 삼성 SDI가 또 양산을 내년도에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소재로서 또 호재를 받는 적용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는 TCC 스틸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로 고점을 찍었던 만큼 이번 삼성 SDI 이슈가 TCC 스틸 다시금 저 이전의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TCC 스틸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네, 동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세 기업 다 전부 다 배터리를 만드는 게 회사가 아니고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캔으로서 배터리 겉표면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신 EDP도 어저께 SDI가 급등하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이게 배터리 사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올라갔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은 주 고객사가 삼성 SDI예요. 그래서 어제 차트를 분봉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삼성 SDI가 올라갈 때 같이 쫓아서 올라갔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갭을 띄워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차트상으로 갭을 띄워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한농화성도 봐야겠네요. 네,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도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종이고 하고 과거에는 뭐 리비안 이런 자동차 부품 납품한 여력도 있기 때문에 그와 일정과 관련된 수혜주도 받기도 했는데 어제는 또 한농화성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2%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한농화성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삼성 SDI와 또 LG 엔솔이 연구할 때 같이 참여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관련된 기업으로서 어제 또 수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보게 되면은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해놨어요. 신고가를 돌파해 놨기 때문에 그 위에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오늘은 다소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은 마찬가지로 한번 급등하고 나서부터 조정받고 급등 오늘 같은 조정 나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차주에는 한 번 더 급등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지니까요.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농화성도 매수 의견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매니저님,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딱 한 종목만 내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종목에 지금 당장 진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세 개 다 진입하는 데 좋은데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은 TCC 스틸을 제가 오늘 탑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라고 봐도 네, 될까요? 대장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 관심 주는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주를 위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여주고요. 다시 뭐 상신 EDP나 한농화성 앞서 소개해드렸던 동국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톤형 배터리 관련주기 때문에 TCCT를 주도로 보면서 관련된 세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우선적으로 탑픽은 TCCT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DI 관련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대장을 먼저 보자. 그중에서도 TCC 스틸이다라고 탑픽 꼽아주셨으니까요.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수급 관련주도 함께 열어볼게요. 네, 수급 관련주는요. AD 테크놀로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반도체 종목들도 있고요. NC소프트도 있는데 가장 먼저 궁금한 게요, 매니저님.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오늘 시장은 역시나 반도체죠. 반도체. 제가 일정은 배터리를 가져왔지만 네. 그래도 반도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지 반도체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 종목인 AD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 AD 테크놀로지도 오늘 어제 시간의 거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가온칩스가 네.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디자인하우스 대장이거든요. 가온칩스가 올라가고 나서부터 후발주로서 AD 테크놀로지가 따라가는데 와 무섭게 또 오늘 갭을 띄우면서 치고 올라가는 걸 보니까는 야 정말 이게 1, 2위를 다툴 수가 누가 1, 2위가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후속주이기도 하고 이 외적으로도 코아시아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기업도 잘 보면 좋은데 일단은 뭐 AD 테크놀로지가 워낙에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들어가는 다소 좀 부담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워낙에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갭을 띄워놨는데 이 갭자리가 참 의문이 드는 갭자리예요. 네. 나중에 또 차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물론 전부 다 돌파해서 올라갔던 갭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 갭 마지막이라면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보유자 영역으로 체크해 두시고 보유자들은 분할 매도 관점을 이제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오늘 역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분할 매도를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역시 반도체 종목인데 오늘 시장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오늘 뭐 마찬가지로 오늘도 화끈하게 또 종목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반도체 LED용 이제 발광 물질을 개발하고 있고 또 석유화학도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유일한 TMA 이제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기술을 하는 건데 이 TMA가 화학 물질이거든요. 네. 그 기술력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반도체 또는 2차 전지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해요. 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갭을 띄워서 올라가는데 오늘 띄웠던 게 마찬가지로 AD 테크놀로지하고 유사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어저께 시간에서 강하게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뭐 올라봤자 10% 오르고 윗꼬리를 좀 달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부터 신고가로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나 뭐 지금 매도하는 자리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는 관리를 보시는데 신규 접근은 당연히 조금 저는 다시 한번 조정해서 조정하면은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특히나 이 전고체를 위한 핵심 소재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신규 접근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NC소프트 게임주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 NC소프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 NC소프트에 대해서 많이들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네. 봐요. 그래서 아마 좀 가슴도 아프실 거고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할 건데 자,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는 거는 반도체, AI, 그리고 로봇 네. 산업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본다면 제약 바이오가 있겠는데 물론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NC소프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하루 빨리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에 들어갈 네, 자리가 없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관심 있을 때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게임 관련된 종목 특히나 NC소프트는 지난해 리니지를 필두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게임 산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부진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역시나 지금 자리도 21선을 깨지 못하고 있는 자리라면은 지금 자리는 이거를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제2의 리니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저는 못 나올 거라고 봐요, 사실상. 그럼 오늘의 양봉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네,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매도해서 이 자금으로 가지고 차라리 반도체라든지 지금 엔비디아 신고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반도체라든지 로봇 또는 AI 종목에다가 재투자하면서 그동안의 손실 본 거를
조금씩 만회해가는 전략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시고요. 아마 지금 더 들고 있어도 이게 차트를 좀 축소시키면 좋은데 네. 축소시켰을 때 아마 저점 부분까지 거의 다 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거라고 보여주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워낙에 많이 밀려났죠? 네. 아마 저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하루빨리라도 매도해서 그 현금으로 다른 데 재투자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다른 섹터, 다른 종목을 더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수급 관련주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본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오늘 탑픽으로 본다면 레이크 멀티리어즈. 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같이 네. 가지고 있는 이런 호재거리가 있는 기업을 보겠습니다. 사실 그쵸. AD 테크놀로지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부담이 돼요. 네. 그렇지만 그나마 좀 들어올랐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지금이라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을 거라 보여주고요. 조정했을 때는 이 종목을 탑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겹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수급 탑픽으로 선정까지 완료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일정과 수급까지 봤는데 오늘 오전장에 우리가 봐야 할 그 종목은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의 1급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상신 EDP 조금 전에 일정 네. 종목에 언급도 됐는데 그때는 탑픽이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탑픽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좀 우리는 또 수익을 빨리 내야 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상신 EDP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해드렸지만은 이미 삼성 SDI에 대한 주 고객사로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SDI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공급을 또 원통형 캔, 알루미늄 캠을 또 제공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갭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갭을 잠깐 좀 짤막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돌파 갭입니다. 돌파 갭은 직전 고점에 있는 저항대를 다 돌파해서 올라갔던 돌파 갭인데 돌파 갭이 나오는 후부터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거고요. 저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인 22,000원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16,000원까지 잡아놓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삼성 SDI가 상승을 하면서 관련 종목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가 좀 무겁게 대장주를 길게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TCC 스틸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1급 종목 상신 EDP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1급 종목까지 공개해 봤는데요. 특히나 내일은 네. 오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걸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매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김웅태 검색하시면요. 제가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오시면은 제가 오늘 갭에 관련돼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킨 내용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종목들에 대한 리뷰 또는 다음 주 한 주간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들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네이버 녹색밴드의 김웅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초가 종목, 오늘 같은 종목에 대한 리뷰와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는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김웅태 매니저의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일정과 수급을 버무린 1급 종목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